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지난 월요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으로 피난민이 유입될 경우 보호해야 할 사람을 스크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일본은 피난민을 가려서 받겠다는 겁니다. 최근 부인 아키의 스캔들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이용하는 건데요. 만약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피난민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가 일본 피난민은 가려서 받겠다고 미리 발표를 했다. 이랬다면 아마 우리 국민들로부터 먼저 지탄을 받았을 겁니다. 최소한의 양식도 없는 발언이니까요. 그런데 아베 정부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하는 시간 몇 년 보내고 났더니 이웃에게 별말을 다 듣습니다. 새로 탄생할 새 정부는 아베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맺었다고 하는 위안부 협상 반드시 원점으로 되돌려놓기 바랍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김원준 기자는 축구 좋아해요? 아니요. 네. 제가 축구 광인데 요즘 챔피언스리그 한참인데 이걸 못 보다니요. 아, 이 시간에 하나요? 이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중요한 경기가 8강 경기가 좀 전에 끝났는데 예. 여하간 잘 모르시니까 네네. 넘어갔죠. 네, 너무 모르네요. 저희가 뉴스공장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중요한 시사 뉴스들이 매일매일 쏟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축구 얘기만 맨날 했거든요. 그 축구 얘기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자, 첫 뉴스는요? 네, 각 후보들 유세 현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호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광주 유세에서 호남을 위해서 뭐 하나 한 일 없으면서 호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자 유세장으로 몰려든 시민들이 안철수라고 답하면서 호응한 겁니다. 예, 이건 이제 안캠프에서 호남 홀대론 그리고 뭐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이 호남을 이용한다. 뭐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날 유세장에서 응답을 한 거죠. 예. 요 대목은 저희가 유세 당시에 문재인 후보 육성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때 다른 후보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나주혁신도시 한전 이전, KTX 호남선 노력할 때 다른 후보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호남을 위해서 뭐 하나 한 일이 없으면서 호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자, 1번 후보는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2번 후보는요? 네, 홍준표 후보는 어제 부산과 울산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동시에 공격했는데요. 문재인을 찍으면 누가 대통령이 된다? 김정은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안철수 찍으면 누가 대통령이 된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박지원이라고 하자 그렇죠라고 대답한 겁니다. 네. 자, 이것도 홍준표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했던 이야기들 중에 일부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면 이 나라 대북 정책을 정하는 대통령은 김정은이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을 정하는 사람은 박지원 대통령이 됩니다. 거기 국민의당에 여의도 요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거는 지금 1, 2등이 아니기 때문에 2번 후보가 1등도 공격해야 되고 2등도 공격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중에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상황 된다. 그리고 문재인 찍으면 문재인 후보는 1등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친북 정권이 될 것이다. 이런 공격인 거죠. 예.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된다는 공격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가 뭐라고 하고 싶을 텐데 애초에 이 누구 찍으면 누구 된다 공방이 박지원 대표의 워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였죠.
자, 이런 이야기가 유세 현장에서 2번 후보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3번 후보. 네, 안철수 후보는 어제 대전 현충원에 들러서 참배하면서 안희정 지사의 통합 정신을 안철수가 함께 실현하겠다 이렇게 충청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또 대구로 넘어가서는 안보 대통령 되겠다면서 보수 표심 공략했는데 북한이 저를 두고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경쟁당의 후보를 거론하는 게 얼핏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안희정 지사를 이제 거론했는데 말이 생각해보면 되는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어서가 아니라 안희정이어서 지지했던 충청의 표심 중에 갈 곳을 몰라 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와라 하는 전략이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문권과 통합 정신 저 안철수가 함께 실현하겠습니다. 개혁의 적임자 누굽니까? 통합의 적임자 누굽니까? 미래의 적임자 누굽니까? 저는 아무리 들어도 이 안철수 후보 발성은 잘 익숙해지지 않은데.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자,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4번 후보. 일단 예. 한번 쫙 훑어보겠습니다. 5번 후보까지. 4번 후보 유승민 후보는요? 네, 어제 경기 북부권 훑었습니다. 그러면서 중도 보수층 놓고 경쟁하는 안철수 후보 겨냥했는데 안 후보를 향해서 사드 배치를 제일 먼저 반대했다가 호남을 기반으로 한 경선에서 이기고 난 뒤에 찬성으로 돌아섰다면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이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또 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의 최순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하고 같은 전략이네요. 이 부분은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선진국으로 우뚝 섰고 북한으로부터 국가안보 확실하게 지키고 부정부패 없이 깨끗하게 할 인물인지 봐주십시오. 유승민이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5번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는 어제 어디서 유세를 했나요, 주로? 예, 어제 계속해서 노동 현장들을 다녔는데요. 네. 그러면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2022년부터 5시 퇴근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해서 2025년까지 노동시간 주 35시간 시대 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앞으로의 대선 가장 중요 쟁점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거의 다른 후보하고 차별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심상정 후보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자, 들어보겠습니다. 주 35시간제 도입은 노동시간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노동을 존중하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경제 정의의 실현이자 일자리 혁명입니다. 열정페이, 공짜 노동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자, 이게 대선이 진행되고 하면 이제 해프닝도 많거든요. 예, 구설에 오르는 것도. 어제 있었던 해프닝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1번 후보요.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문재인 외곽 조직이라고 불리는 더불어 희망 포럼이 있는데 거기에 상임의장인 장영달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 의혹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자신이 호남 지인들한테 전화 걸기 운동을 전개하고 악성 루머에 대한 방안을 검토 시행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회의록입니다.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선대위원장직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곽 조직이 호남 지인들에게 악성 루머에 대해서 전화 걸기를 해서 좀 해명하라라고 하는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저촉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에서 관뒀다. 네. 그런 문제가 어제 1번 캠프에서 있었고요. 캠프는 아니죠. 외곽 조직에서 있었고. 2번 후보 관련해서는요. 네, 어제 홍준표 후보 YTN 모바일 방송 출연해서 설화를 빚었습니다. 집에서 설거지 하느냐 이런 질문 받자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다. 그건 하늘이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성표가 떨어진 소리가 후둑 들리는 멘트인데. 이거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죠.
그렇죠. 방송 나가서요.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논리대로면 설거지는 하늘이 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뭐 다소 해명을 하긴 했네요. 하우스와이프와 커리어우먼은 별개라고 얘기했지만 이걸로 수습이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하우스와이프도 섭섭할 이야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커리어우먼만 설거지해서 면제된다. 그런 의미로 이런 들리니까요. 얘기가 되어버리니까. 자, 그런 또 구설이 있었고요. 3번은요. 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광주 유세 도중에 문재인이 돼야 광주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실수를 해서요. 화제가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제 인터넷에서 화제됐던 내용인데 이 대목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이 되어야 광주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걸 듣던 지지자들이 안철수다 이렇게 정정을 해주자 네, 해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네. 워낙 박지원 대표가 문재인 후보를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네, 문모닝이라는 말이 있죠. 안철수 후보가 되어야 합니다보다는 문재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를 더 많이 말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온 게 아닌가. 근데 또 현장에서 역시 정치인은 정치인이에요. 노련한. 바로 지적을 하자 일부러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네, 말을 합니다. 광주 시민들이 딱 발광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웬만해서는 당황해가지고 다음 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랬다고. 예, 그런데 또 자유한국당은 이걸 놓치지 않았는데요. 정준길 대변인이 관련해서 논평 냈습니다. 박지원 대표 속마음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본가인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왔다. 이렇게 말을 얹은 거죠. 예, 이번 대선은 참 재밌어요. 상대방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전선이 있습니다. 일타 쌍피를 지금 쌍피 기술을 구현했네요. 정준길 대변인이. 그런 해피닝이 있었고요. 3번. 예, 3번 받아냈습니다. 예. 예. 4번 유승민 후보하고 5번 심상정 후보는 이런 구설수나 없었습니까? 예, 어제 딱히 보이지 않아서요.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네거티브를 안 하시네. 어제 나왔던 노회찬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제발 네거티브 좀 해달라고. 예,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후보에 관해서 저희가 구설이나 해프닝을 찾아봤는데 없어서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뉴스는요? 다음 뉴스는요? 네, 그리고 어제 정책 홍보 사이트 하나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문재인 1번가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구성을 차용해서 개설한 홍보 사이트인데 마치 쇼핑몰 사이트처럼 이 정책을 홍보하게 되는 거죠. 어제는 이제 안철수 후보 포스터가 선거 마케팅의 승리라고 제가 했었는데 이거는 문재인 캠프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게 사실 정책 선거 해야 된다고 다들 얘기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정책으로만 선거 안 하거든요. 사실 학자들이 학술대회 해도 학술만으로 싸우지 않아요. 감정으로 싸우지 중간중간에. 근데 이제 그 재미없는 정책을 하여간 들여다보게 만드는 효과로 여태 이 이상의 툴이 있었나. 제가 보기엔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 할 정도의 굉장히 재밌는 발상이다. 물론 그렇다고 공약이 저절로 좋아지진 않죠. 예, 홍보를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자기 후보 공약을 알리는 툴로는 여태 이 이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문재인 후보 캠프 정책 마케팅의 승리네요. 네. 이 화제가 됐었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 KBS 주간 TV토론 열립니다. 밤 10시부터 12시까지 KBS 1TV를 통해서 12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특히 스탠딩 토론 방식 도입했습니다. 잠시 후보들이 앉아있을 보조의자가 있긴 하지만 30초 인사말 하고 나면 사실상 난상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못 앉죠. 누가 한 사람 앉아봐요. 체력이 저질이라고 공격당할 텐데 그 다음에 그렇게 프레임이 짜져버렸으니까 이거 체력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사실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고 얼마든지 앉아있을 수 있는데 못 앉겠죠 아무도. 아마. 이 토론회가 통상은 지지율에 극적인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후보가 다 결정 다음에 마지막 순서로 보통 이런 중요한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이미
후보를 결정한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한 채 네 편 내 편 나눠서 보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간도 짧고 자기가 지지할 후보가 정말로 어떤 후보인지 알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TV 토론회를 자기가 지지할 후보를 골라내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많은가 봐요, 이번에는. 지난 1차 토론 이후로 지지율이 약간씩 움직이는 걸 보면요. 예. 이번에는 토론회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근데 또 재밌습니다. 보고 있으면요. 굉장히 다양한 설전이 오고 가는데 2012년은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 사실상의 양강구도 속에서 토론회 형식 자체가 토론회를 할 수 없었죠. 사실상. 예. 자유 토론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거의 않았기 때문에 그땐 토론회를 할 수 없었어요. 횟수도 없었고 얼마 없었고 그리고 두 후보가 그 양강구도 형성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후보로 이미 오래전에 자기 후보를 결정한 상태의 토론을 봤는데 이번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론회가 판세를 완전히 뒤집지 못해도 요동치게 할 소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시청률도 높고 토론회 이후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예. KBS가 3번 하나요? 예, 아니 KBS 오늘 한 번 하고요. 이제 나머지 토론회가 4번이 남아 있습니다. 선관위 3번이 있고 JTBC가 한 번 있습니다. JTBC가 한 번 예. 있군요. JTBC가 마지막인가요? 아니요, 중간입니다. 선관위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선관위는 정치, 경제, 사회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렇군요. 형식도 지난 SBS 토론회는 형식도 SBS에서 잘 잡았어요. KBS도 그에 못지않게 대결 구도가 잘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짧은 시간 내에 잡혀야 할 텐데 궁금합니다. 자, 다음 순요.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지난 4월 16일 유튜브에 2분짜리 영상 올렸습니다. JTBC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라는 폭로인데요. 구체적인 외압이 5-6번 됐고 그중 대통령으로부터 2번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언론사 사주가 정치권 또 대통령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 이런 거 폭로한 건 최초예요, 사실. 그렇죠. 예. 게다가 구체적으로 몇 번이 있었고 2번은 대통령이 직접 했다. 뭐 그럴 것 같다는 추정만 있었지. 당사자의 그렇죠. 언론사 사주 정도 되는 사람이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 이런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는 이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저한테는 홍석현 전 회장이 왜 굳이 이 시점에 이거를 굳이 유튜브로 뜬금없이 올려서 폭로했느냐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권력의 압력으로부터도 언론의 자유를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실제 손석희 사장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공이 홍석현 전 회장에게 돌아가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이라고 전제한 상황에서. 근데 굳이 그걸 지금 이렇게. 근데 또 유튜브에 올린 것도 이틀이나 지나서야 알려지게 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찍어서. 이거 참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예, 비슷한 형식의 유튜브가 또 있는데요. 같은 자리에서 통일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 대통합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 이런 것도 끊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런 건 고발이잖아요, 고발. 네, 그 폭로, 고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권력이 잘못했다라는 고발인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라 내가 그걸 지켜냈다 하는 자랑이란 말이죠. 자랑할 일이 있으면 자랑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형식으로 하는가. 이번 대선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 본인 계획에 현실 정치 참여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읽히는. 그렇지 않고서 이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현실 정치를 분명히 하려는 모양이다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이 뉴스를. 네. 굉장히 독특한.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유튜브 형식이어서 인터뷰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삼성 계열 언론사라고 할 수 있죠. 네. 물론 뭐 주식이 직접 삼성과 있지는 않으나 그 차명 의혹도 있었고 여하간
우리나라 3대 매체 중에 한 곳에 언론사 회장이 관둔 직후에 대선 막판에 유튜브로 개인이 찍어서 제가 이렇게 언론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하는 게 대통령이 그 언론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드문 일입니다. 참, 왜 그랬을까 궁금해요. 왜? 예. 손석희 세상이 그런 압력을 받았다는 것도 물론 큰 뉴스긴 한데 그거는 그런 말들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나요? 다 됐군요. 혹여 최순실 씨 뉴스는 없나요? 네, 최순실 씨 뉴스는 오늘 보이진 않고요. 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검찰 조사 받고 있다라는 뉴스는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자, 그건 제목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는 대통령은 김정은이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을 정하는 사람은 박지원 대통령이 됩니다. 거기 국민의당에 여의도 요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거는, 지금 1, 2등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후보가 1등도 공격해야 되고 2등도 공격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 중에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상황 된다. 그리고 문재인 찍으면 문재인 후보는 1등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친북 정권이 될 것이다. 이런 공격인 거죠. 예.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된다는 공격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가 뭐라고 하고 싶을 텐데 애초에 누구 찍으면 누구 된다 공방이 박지원 대표의 워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였죠. 자, 이런 이야기가 유세 현장에서 2번 후보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3번 후보. 네, 안철수 후보는 어제 대전 현충원에 들러서 참배하면서 안희정 지사의 통합 정신을 안철수가 함께 실현하겠다. 유세 당시에 문재인 후보 육성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때 다른 후보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나주혁신도시 한전 이전, KTX 호남선 노력할 때 다른 후보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호남을 위해서 뭐 하나 한 일이 없으면서 호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자, 1번 후보는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2번 후보는요. 네, 홍준표 후보는 어제 부산과 울산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동시에 공격했는데요. 문재인을 찍으면 누가 대통령이 된다? 김정은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안철수 찍으면 누가 대통령이 된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박지원이라고 하자 그렇죠라고 대답한 겁니다. 네. 자, 이것도 홍준표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했던 이야기들 중에 일부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면 이 나라 대북 정책을 이렇게 충청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또 대구로 넘어가서는 안보 대통령 되겠다면서 보수 표심 공략했는데 북한이 저를 두고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경쟁당의 후보를 거론하는 게 얼핏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안희정 지사를 이제 거론했는데 말이 생각해보면 되는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어서가 아니라 안희정이어서 지지했던 충청의 표심 중에 갈 곳을 몰라 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와라 하는 전략이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문권과 통합 정신, 저 안철수가 함께 실현하겠습니다. 개혁의 적임자 누굽니까? 통합의 적임자 누굽니까? 미래의 적임자 누굽니까? 저는 아무리 들어도 이 안철수 후보 발성은 잘 익숙해지지 않은데.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자,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4번 후보. 예, 일단 한번 쫙 훑어보겠습니다. 5번 후보까지. 4번 후보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김은지 기자는 축구 좋아해요? 아니요. 네. 제가 축구 광인데 요즘 챔피언스리그 한참인데 이걸 못 보다니요. 아, 이 시간에 하나요? 이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중요한 경기가 8강 경기가 좀 전에 끝났는데 예. 여하간 잘 모르시니까 네네. 넘어가죠. 너무 모르네요. 저희가 뉴스공장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중요한 시사 뉴스들이 매일매일 쏟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축구 얘기만 맨날 했거든요. 그 축구 얘기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자, 첫 뉴스는요? 네, 각 후보들 유세 현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호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광주 유세에서 호남을 위해서 뭐 하나 한 일 없으면서 호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자 유세장으로 몰려든 시민들이 안철수라고 답하면서 호응한 겁니다. 예, 이건 이제 안캠프에서 호남 홀대론 그리고 뭐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이 호남을 이용한다. 뭐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날 유세장에서 응답을 한 거죠. 예. 요 대목은 저희가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월요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으로 피난민이 유입될 경우 보호해야 할 사람을 스크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일본은 피난민을 가려서 받겠다는 겁니다. 최근 부인 아키의 스캔들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이용하는 건데요. 만약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피난민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가 일본 피난민은 가려서 받겠다고 미리 발표를 했다. 이랬다면 아마 우리 국민들로부터 먼저 지탄을 받았을 겁니다. 최소한의 양식도 없는 발언이니까요. 그런데 아베 정부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하는 시간 몇 년 보내고 났더니 이웃에게 별말을 다 듣습니다. 새로 탄생할 새 정부는 아베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맺었다고 하는 위안부 협상 반드시 원점으로 되돌려놓기 바랍니다.